네, 안녕하세요. 예, 에피를 다시 위대하게, 메가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32번째 영상인데요. 32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인 것만큼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 정월 대보름에 생각과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 영상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딱 12년이 지난 시점이네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2일 태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기쁨이 슬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지금 12태도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의식인 거죠. 엄청난 왜곡이 있는 겁니다. 우린 또 하나의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제 기쁨이 의식이라는 게. 그러면 이 기쁨이 의식이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구현된 일원성이고 이 걸어다니는 워킹한 신이다. 워킹하고 있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신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쁨은 뭐와 같으냐 하면 오히려 이제 균형과 조화와 같습니다. 균형과 조화로움,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느낀다. 그러면 이제 균형과 조화가 어떤 것인지 좀 보고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리니티죠, 결국은. 만우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화가 되죠. 이래로 그리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만우 포인트가 있으면 사실 1의 포인트는 좀 작고요. 에너지가 2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니티가 형성이 되죠. 이게 지금 또 잘못 그렸는데 여기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 여러분들이 이 카타라 센터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5하고 8 지점에 이렇게 카타라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우리는 세로로 이렇게 카타라를 경험하죠. 이렇게. 예. 이것이 이제 90도 각도라는 뜻입니다. 여기 안에가 1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5하고 8 사이에 있는 그리고 12하고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큰 이게 만의 카타라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이 만우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리니티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대통령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 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보면은 오히려 사법권은 법에 해당하는 거죠. 완전한 헌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 예, 여기 입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입법이라고 하고 여기 사법기관. 이렇게. 이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이 균형이 깨진 상태가 슬픔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성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평행 지구, 평행 지구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현재 있는 물질 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가 그러니까 93년이죠. 1993년에 평행 추락을 하면서, 예, 그리고 우리의 물질지구가 2003년에 태양의 공격을 받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트리니티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여기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같이 이 에너지까지 추락하는 상태, 이 근원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이제 슬픔의 경로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경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기관이 내 안에서 삼위일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힘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시점을 우리는 기쁨이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뭐 입법 독재, 사법 독재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행정 명령들을 통해 가지고 힘의 치우침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현실에서 지금 아웃픽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제에 지금 어제 우리 스테이트맨들이 뭘 했냐면 폴리티션들이죠. 예, 뭘 했냐면은 전국을 5개 행정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완벽한 분권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5개의 자치구에다가 지방행정구에다가 똑같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력 구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력들이 다 이제 서울, 경기로 집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지방행정부가 이것을 다 꾸린다? 삼일체 정부를 꾸린다? 실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냐 하면은 이 87년이죠. 예, 이 대통령제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외교에만 집중하게 하고 완벽하게 이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결국은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현상계나 지금에 돌아가는 정치 현실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안의 의식의 어떤 불균형들이 그대로 아웃피처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문제와 내 밖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둘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차별심이나 이원성을 극복해서 좀 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홀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평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트리니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좋고, 그리고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슬프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된 일원성,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걸어다니는 신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다. 예,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무한한 기쁨으로 사는 것은 가장 큰 형태의 디파이언스, 도전, 저항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트리니티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때는 항상 균형이 있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큰 형태의 아주 그레이티스트한 그런 도전이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무한한 끝없는 한계가 없네요. 한계가 없는 리미트리스한 이 피어 두려움의 상태는 두려움으로 사는 거는 가장 큰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맹종이다. 이거는 아주 비굴하게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리벨리언이 반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란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멀린 섀도우를 공부를 하는데 실제 멀린들이 이걸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반란을 할 거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가 추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판을 뒤집으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리빌리언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멀린 섀도우 보면은 지금 3일도에 걸려 있는 섀도우가 멀린이죠. 배신자입니다. 배신의 아이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넘버 47 옆에 있는 1 어쩌고 저쩌고는 완벽하게 멀린입니다. 완벽하게 오늘 멀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들이 돌았는데 에, 에, 화이트하우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넘버 47한테 샷다 마우스 하라고 아이를 시켰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서 아이를 5살짜리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일 아저씨가 데려가가지고는 넘버 47한테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입을 좀 닥쳐. 이런 영상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거 보면 일은 완전히 일 아저씨는
완전히 멀리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넘어온 사람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판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 효율성 정부를 만들어서 아주 작은 전체를 이제 행정부 명령을 통해 가지고 판을 뒤집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우리들을 모두 다 AI의 노예와 화성으로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좀 더 보면은 어떻게 에, 드러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관찰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구현된 일원성이 되기로 추징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이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다. 트리니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선택하는 길에서 기쁨이 나온다. 기쁨이 나온다. 이러한 주파수들과 이러한 수준의 의식들을 바디에서 열리게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배울 때 당신은 기쁨의 선택을 하게 된다. 바디에서 어디에서 열릴까요? 프리덤 티칭 시절에는 아주레이에 뭐가 있냐면 에카시아 삼일체가 있죠. 에카시아 트리니티가 있는 곳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트리 오라티칭으로 넘어가며 에피마 심장이 되겠죠. 3차크라와 4차크라 사이에 있는 에피마 심장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누만의 1회에서의 삼일체 균형이 깨지는 거를 봤는데 실제 그 에피무한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파나콜레라, 그 다음에 여기는 파나코알레타, 그 다음에 여기는 판크레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반 나눠져 가지고요. 반 나눠져 가지고 5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번호가 4, 3, 2, 1인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이제 외부 창조계고 여기가 불입니다. 여기가 불이고 그 다음에 4번이 결정이고 여기가 바이올렛 파이어 그 다음에 여기가 결정 에메랄드 그린 크리스탈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 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화이트 공기입니다. 화이트 공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쿠아 증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우리 있는 이 5번 이 파이어가 이 여러분들이 불이 뭘 상징을 하냐면 불이 있으면서 우리가 문명이 일어났죠. 문명이 일어나고 이 문명이 일어난 곳에서 불이 일어나고 남는 게 뭡니까? 이제 재입니다. 재. 그 애쉬죠. 애쉬, 아사, 에이샤, 그리고 아슈타르 다 이 애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 쉴드 여기가 공격을 받고 여기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 상태 이 여기 안에 있는 데이아티 플레인이죠. 이 결정 엘리멘탈 이 세 개까지 공격을 해 오면서 동시에 이 지금 파나코알레타 주파수까지 다 활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기 안에 있는 아쿠아 증기 여기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에서 완벽하게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건 이제 판판댄스라고 합니다. 결합시키는 거. 이 판판을 일으켜버리고, 바로 이제 노미 주파수 활성화되면서 완전히 빅 주파수입니다. 제일 큰 레인보우 크리스탈 주파수들이 아쿠아 증기 상태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불 쉴드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5개의 엘리멘탈 바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이 지금 우리 텔레토비 배우셨죠? 텔레토비 97년도에 만화로 저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죠. 영국에서 제작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귀여워했던 캐릭터인데 이 텔레토비가 놀고 있던 동산이 2317이었습니다. 2317이었고 이때도 이제 그 에피 홈스타의 버블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활성화를 하는데
이 텔레토비 네명이 이 버블을 다 터트립니다. 버블 터트리고 그리고 에피 홈스타를 가슴에서 터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밀업을 터뜨리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97년도부터 진행된 일이었다. 아주 이번에 번역하면서 재미있는 것들 많이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디, 플라즈마 바디입니다. 플라즈마, 불바디, 그 다음에 결정바디, 그 다음에 물바디, 그 다음에 공기바디, 구름바디라고 합니다. 구름바디, 아쿠아 증기바디, 5개 바디를 활성화하는 테크닉은 우리의 치유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아쿠아진기, 이 레인보우 크리스탈, 이 주파수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기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넘어가 버렸네요. 예. 살아있네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에피, 무한체 안에서도 힘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를, 에피는, 끝없는 허용과 관용과 인내로 참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 밸런스를 잡는다. 그것이 만우의 힘이었고, 우리가 외부 창조계에서, 그리고 내부 창조계로 들어갔을 때, 이 영혼 내부 창조계에서, 이 에피의 힘은 언젠가 반드시 균형을 잡는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외부 창조계에서 외부 창조계에서 예, 지금 경력이 지금 지워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됐네요. 예, 그러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나오는 것이 어딘지 이해되셨죠? 삼위일체 트리니티, 만우만의 일에 그리고 에피의 무한체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회복했을 때 우리는 완벽한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열리게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배울 때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에피의 의식들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 점점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한다. 유행지 가르침들 중에는, 어, 뭐가 있냐면, 초탈만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감정체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나 슬픔을 모두 넘어서야 한다. 고 말하면서 이 완전히 감정체를 셧다운 시켜버린다. 그리고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감정들이 왜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곳에서 감정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확장한다. 그래야 양극성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실제로 단 하나의 감정으로 확장된다. 모든 것이 좋은 완전한 긍정 상태죠. 황홀한 이 기쁨의 상태, 완전히 엑스터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치유에 봉사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여전히 관여된 초타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11 태도에서 공부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란이 어디로 right direction 할 거냐, 올바른 방향으로 지시를 할 거냐, 우리는 도전할 거냐,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의식의 마인드와 우리의 권능을 깨워서 이런 창조의 경험을 해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도전이다. 이것이 이렇게 과거만 저항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이 떤다는 거는 외부의 힘을 크게 느끼는 거죠. 외부의 힘을 크게 느끼면서 그것에 우리는 굴복하고 무서워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근원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거고, 힘이 외부에 있는 거고, 우리의 이제 에고의 어떤 생존 본능 때문에 FA가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맹종족 태도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진화한다는 신근원의 의도에 접속하여 신근원의 모습과 닮아가는 과정은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의 가르침이죠. 깨달음의 정수 같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기쁨을 함께하는 부모와 아이처럼 영혼들이 성장할 때의 기쁨은 신근원과 신근원의 자녀들인 영혼들에게 있어 모두 같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어떠한 의식 상태가 더 큰 기쁨을 가져오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부의 맛을 먼저 보아야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공부가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공부를 통해 깨닫는 진리들이 신근원의 선물임을 깊게 체득하게 된다.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것이 진리의 공부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계치를 넘어야 하는 과정에서 의심 없이 지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확장되면서 진리의 선물을 누리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이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충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영원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터널한 이 영원한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공부가 아직 재미없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덧셈, 뺄셈, 구구단 이 기본 공식 외우는 것처럼 이제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는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재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레프트 그 아젠다들이 어떠냐 하면은 의식의 하향평준화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이공계 인력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그 노동시간 근로 약정 때문에 다 퇴근을 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지금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게 해달라. 그래야 기업이 살죠. 저도 보통 지금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앉으서나 일만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재밌어 하고요. 또 이거에만큼 또 그것이 뭐 물질 세계에서 월급으로 보상을 받든 주식으로 받든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이렇게 기쁨과 선물로 받든 보상들이 내적 보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은 전체 의식 수준의 저하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힘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돼버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전반의 발전이 이제 지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예, 좀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질 세상이 망하면 정신 세계는 좀 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거나 자기 하는 일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일 안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일합니다. 24시간 진리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런 성실함과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이거를 뭐 8시간 근무제 뭐 이렇게 근로 약정한다는 게
사실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을 차단하는 시스템들 안에서 인간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죠. 놀고 싶어서. 놀고 싶은 사람들은 목성이나 저기 천왕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욱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진리를 원하겠죠. 그리고 즐겁게 하겠죠. 그래서 현실 문제들이 내적인 안과 지혜로 문제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는 진정으로 재밌어진다.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성실함과 반복해야 하는 연습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것이 좋고 만족스럽고 최고 긍정의 황홀한 기쁨의 상태에서 나오는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인간사와 연루되면서 이제 관여된 초탈을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상태도 집착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치유에 기여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세상의 현실에 뛰어들게 된다. 그 일은 가볍고도 강한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 같은 마음을 이게 우리가 신근원 갓소스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실제 내 안에 이제 갓소스가 깨어나게 되면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세상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하는 진정한 봉사하는 마음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그램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의도되었다. 이렇게 인텐트 되었다는 겁니다. 신 자신을 많은 얼굴들로 만들어서 신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것이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이 신 자신을 여기 조각들에 집어넣을 때 신 자신의 DNA 일부를 꺼버렸다면 그것은 완전히 잊혀진다. 코스모스 우주 전체에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의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 전체 코스모스 우주에는 유일한 단 하나의 정체성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것이 신이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야 신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아야 신근원의 유일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당신 자신만의 자연적인 구체화된 구조물, 이거는 삼지체를 얘기하겠죠. 이거를 통해서 개인적인 권능의 강화로 나타난다. 당신의 신근원과의 연결이다. 이렇게 근원과 연결되어서 권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돕고 싶고 또 헤아리고 싶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발성, 적극성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당신의 신근원과의 연결 안에서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롱 힘이 필요하다면 근원과의 연결을 꿈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과의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의식 안에서 이렇게 권능이 강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삼지체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뭐 수없이 많이 드렸으니까 사랑지의 권능으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덕혜력으로 깨어나고 이렇게 진선미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허용의 법칙, 뭘 허용하냐? 빛과 어둠 다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어라원스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이게 기쁨, 슬픔이 감정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sorrow라고 쓰긴 했는데요. sad라고 안 해죠. sadness라고 안 하고 sorrow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쁨, 슬로우라고 그 슬픔을 얘기했을 때에는 삼일체의 균형과 조화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전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트리니티입니다. 이것이 트리니티고 에피모한체에 관한 것이다. 그건 배짱을 가지고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왜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치를 얘기한다는 게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배짱 용기를 가지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건 섀도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섀도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마주하지 않았을 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섀도우의 전략들은
어둠의 전략은요, 어둠의 힘은 굉장히 크고 또 교묘하고 은밀하고 파고들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부딪혀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섀도우 짓을 해보면 섀도우를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섀도우의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해봤을 때 우리 처절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IM은 오직 IM의 길에서만 완벽하고 완벽하게 나이며 이것은 바로 지금 이것으로 충분히 좋다.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만족하는 거죠. 좋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배짱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배짱 용기를 갖는 게 IM이 길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 좋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너무 좋다.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너무 좋다. 릴렉스한 상태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입한 완벽에 대한 발상, 아주 높은 기준일 수도 있고요. 거의 뭐, 환상, 착각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이 완벽에 대한 발상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공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입되고 교육된 개념들은 정화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의 신, 그러니까 양극성을 충돌시키려고 하는 외부의 신들에 의해서 주도된 행성이기 때문에 추락한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파수들을 픽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텔레토비 한번 보시면은 텔레토비가 머리에 안테나들을 갖고 있는데 트럼펫 펄스를 주파수 방송을 듣고 움직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옛날 영상 다시 찾아보니까 재밌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97년도니까요. 야,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모르고 재미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왜 찾아드렸냐면, 다시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그 투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은 97년이니까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벽들을 통과할 수 있다. 텔레토비는 벽을 통과합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완벽해진다면 벽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부러움을 만드는 겁니다. 텔레비토비가 언덕이죠. 완전 초원이 2317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푹 올라옵니다. 차원이 이동해서 툭 튀어나오는 거를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벽을 통과하는 거죠. 차원의 벽을. 그래서 아마 당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벽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미래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제 가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미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여행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가디언들이 도와주면 우리는 그쪽에서 주파수를 픽업할 수 있고 각인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각인이 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그 이미지가 머리에 생성이 되면은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각인을 한번 가져오게 되면 그 주파수를 그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원의 벽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한 전사들은 FA는 벽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얘네들은. 우리말 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얘네들, 섀도우들은 뒤에서 웃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이기는 방법은 웃는 겁니다. 이렇게 웃는 남자, 조커, 얘네들이 지금 삐에로 이런 것들을 띄우는 이유가 뒤에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끼. 저는 이제 꿈속에서 봤는데 한번 꿈속에서 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웃어야 니네들이 그렇게 놀고 있구나 하고 웃어야 얘네들이 지는 겁니다. 이 섀도우들이. 이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내 뒤에서 웃고 있었어? 너네들 벽을 통과한다 이거지?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거치가 필요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카탈 스타바디나 또 유레아 바디 전체 내부 창조계, 영혼 내부 창조계, 그 다음에 외부 창조계에 대한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배짱과 용기를 갖는 거다. 우리가 이제 웃을만 한 거죠. 이제 섀도우 공부 다 했으니까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고요.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섀도우 역학하고 관련된 걸 10편 이상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예, 감정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알아야 뭐 면장을 하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니네들이 그랬구나. 이 배짱과 용기를 갖는 겁니다. 예, 아임의 길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나라는 것. 예, 예, 완벽하게 파란색으로 할까? 나라는 것. 예, 그리고 바로 지금 충분히 좋다. 예, 우리가 주어진 것이 개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나한테 가장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만족과 감사의 상태, 그런 완전한 긍정의 상태에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할수록 이론성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원이 기쁨으로 근원 자신을 탐구하는 근원의 길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엔젤릭 휴먼도 purposefully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intentional 그렇게 의도적으로 창조가 됐다라고 강조드린 것처럼 목적이 없이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엔젤릭 휴먼 또한 목적 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근원 자신을 탐구하는 근원의 길입니다. 근원이 탐구하는 것의 일부는 슬픔도 있다. 그 안에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의 레벨에서 왜 그러냐면 기쁨과 슬픔은 여기 아래의 차원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우리가 양극성 안에 있는 동안에 기쁨과 슬픔은 매우 극단적일 수 있죠. 완전히 감정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할 수 있고요. 너무 슬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실제 정말 큰 상실감이 빠졌을 때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좋을 때는 뭐 날아갈 때 좋은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당신은 여기서 매우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근원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매우 리얼한 감각으로 새겨지는 밀도층들의 특정 레벨 내에서 그것들의 고통의 경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라도 우리가 근원과 하나 되는 곳에서 근원과 우리 자신은 만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그것이 창조되어지는 방식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의 핵심은 계속 근원과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근원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preference. prefer가 좋아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마킹하려고 했더니. 근원은 이 프리퍼런스를 갖고 있다. 프리퍼가 좋아라는 거잖아요. 선호하는 것이 있다. 선호하는 것이 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 예, 신이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우선순위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왜곡된 가르침들에는 당신에게 근원은 우선순위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아까 서는 모두 같은 종류의 것이고, 어떤 면에서 아까 서는 모두 같다. 어떤 면에선 같죠. 근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우에서 일회와 만회가 똑같이 90도 각도로 펼쳐지는 것처럼 모두 같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의 차이가 있죠. 에너지가 두 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갈등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당연히 갖고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 타임 매트릭스를 자유지 매트릭스로 창조하면서 함께 설정되었다. 이 자유의지의 타임 매트릭스는 근원 자신을 인생을 탐구하는 존재로서 창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을 의미했었다. 근원의 의도가 본래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좋았고 괜찮았는데 여기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있었고 거기 안에는 너무 많은 여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추락이 예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근원이 홀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서 근원 자신의
슬픔의 경험을 창조하기 바랬던 특정 형태 안에서 근원 자신을 찾았다면 집 나간 탕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를 저버리고 내가 혼자 어른이 돼보겠어 라고 하는 자녀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을 부모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뭐 아이들이 크면은 자기 혼자 나가서 살 수 있죠. 예. 근데 연결을 하면서 각자 사느냐, 아니면 연결 끊고 혼자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경우나, 자신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근원의 특정 그룹들이, 자신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근원의 또 다른 그룹들에게 고통을 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또 다른 홀로그램을 창조하기를 원했다면, 그 근원은 다시 균형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이 집 나간 탕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에너지들까지 이렇게 그 뱀파이어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도 반드시 균형을 찾을 것이다라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지구 행성이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성의 게임들이 힘들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어이없고 기가 막히게 보이지만 근원은 반드시 균형을 찾을 거라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굿니스, 선함, 이 벌추입니다. 벌추, 미덕, 덕목에 해당합니다. 이런 덕목에 대한, 미덕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근원은 무관심하지 않다. 냉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가 이제 스틸 포인트를 얘기하면 초타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초타를 생각을 하면서 냉담해지거나 자신이 뉴트럴 포인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중도라고 하면서 회색지대 영역에 있으면서 중도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무관심이라든가 신의 세계를 외경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게으름을 변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추락 천사들이 이 타임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블랙홀 안으로 빨아들여도 근원이 무관심하고 실제로 상관하지 않았다면 만약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이 고문보다 이제 고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고 폭행, 잔인한 짓을 당하는 겁니다. 잔인한 짓을 당해도 근원이 상관하지 않았다면 만약 근원 자신의 부분들이 여기 아래 차원에 느꼈던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았다면 슬펐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이고요. 나의 일부가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잔인한 짓을 당했는데도 근원이 상관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부모 마음의 입장에서 슬픈 게 당연하죠.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근원은 우리가 근원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의 발가락이 아프면 당신은 그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이 하루 종일 당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다리를 절며 걸어다닌다. 근원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느낀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과 조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 또한 근원은 허용에 대해 크나큰 관용을 가지고 있다. 허용은 처음부터 주어진 자유지 선물에 대해서 경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하고도 관련된 영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이건 뭐냐 하면은 근원이 나의 아픈 거를 몰라준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임 매트릭스 전체에서 우리가 왼쪽 옆구리 같은 부위죠. 이 블랙홀 매트릭스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암덩어리죠. 암덩어리가 에너지를 흡혈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반드시 뭐 이렇게 순간적인 고통들은 있지만 결국 면역 세포의 힘에 의해서 암세포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그런 치유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절고 걸어 다닐 때 내가 이거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는 없죠. 모르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의 발끝의 작은 고통도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근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근원의 전지전능함의 실제 파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하실수록 나머지 어떤 우리가 벌초하고 관련된 뭐 겸손,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전체 활성화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한 이 최초 본래의 신성한 의도가 자유주의 선택의 이 전제 하에서 창조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을 때 신근호는 상반된 표현에 원치 않는 잠재력이 신근원 자신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창조되기를 원했던 표현 내에 내재적으로 존재했다는 했었다는 것을 인지했었다. 이거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어느 정도가 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모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월의 힘에 의해서 깨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식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상반된 표현에 원치 않는 잠재력들이 자녀들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가능성들이 실제 작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더 큰 차원박, 다른 외부 세력들이, 멀린의 침투라든가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이 작은 잠재력들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고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힘이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가속화되고 증폭되면서 작은 힘들이 큰 어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상반된 표현의 창조가 신근원의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상대 포스, 카운트 포스입니다. 카운트 포스로서의 이 악의 창조가 신근원이 항해를 위해 선택한 원했던 탐사, 이런 우리가 항해 보유저들이 항해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탐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원했던 게 아니더라도 이 신근호는 상반된 표현의 잠재력을 인지했었고 악은 개별화된 크리스토스의 자유의지한 표현이라는 이 최초의 신성한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허용되어야만 했었다. 전 지금 세상이 이 공부를 너무 아주 리얼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반된 표현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깨어나서 발현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감사한 측면처럼 오히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악의 힘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이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는 것, 이런 패러독스 이해하는 공부가 큰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패러독스를 이해할 때 인생의 이 패러독스를 이해를 못하면 인생을 정말 이해 못합니다. 인생이 선형적으로 단순하게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인과 외연, 인연에 의해서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펼쳐지는 힘의 역학관계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생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흐르는 그런 선형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를 이해하는 거죠. 신근호는 허용의 법칙과 그것의 불가피한 번역을 포함한 최초 창조에 대한 신성한 설계를 예, 관용의 법칙 그리고 신성한 균형의 법칙에 이 코스모스 우주 물리 역학 안으로 주입시켰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우주 물리 역학이요. 이 관용의 법칙과 균형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기쁨이 이제 12태도가 12차원의 덕목이 이제 균형과 조화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측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이제 신성한 설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거, 관용하고 인내하는 거, 균형과 조화를 찾는 거, 이러한 법칙을 사랑하는 게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법칙을 사랑하는 게 균형과 조화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위대한 승리와 기쁨이 있는 근원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한 부분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지켜본다.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으니까 이런 멘트를 썼겠죠? 전 세계 부모들이 다 겪는 거다. 당신은 아이를 충분히 가르쳤고 아이에게 충분히 주었다. 아이는
예, 자아를 찾는 지각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아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으며, 여전히 훌륭한 선택들을 했고, 아름다운 창조력을 표현했다. 예, 저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아이들이 이런 참신한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정말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들이 선택을 하고 창조력을 발현할 때 무엇보다 못지않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과 근원의 마음이 같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시간들도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나 다시 되돌이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당신이 창조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정말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가 이제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느끼지만 느끼면서 대단하다. 능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능력이지 아름다운 창조력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창조력은 벌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굿니스. 여러분들이 선함과 도덕성들이 깨어날 때 그 자식을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아이의 자아가 깨어나는 그 순간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겠죠. 부모가 아이가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창조력을 발현할 때 이 생명력이 무한히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능력적으로 뭐 IQ가 좋다, 좋은 대학을 간다, 능력이 있다 해서 아이들이 생명력을 발현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지켜볼 때 아이는 부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가져온다. 지금의 부모들은 지금 왜 돼지 엄마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원하는 그 요즘은 아이돌이 되던가 아니면 원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한을 풀어주듯이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러움을 받지 않으려고 자식을 희생양 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돼지 엄마의 힘을 보면 슬퍼지는 거죠. 음, 아이가 자아를 찾아서 지가 이렇게 깨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슬픔인 겁니다. 내면의 이 자아를 깨어났을 때 아이들도 아이 내면의 트리니티를 완성하면서 창조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의 돼지 엄마 파워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정말 이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면 부모에게 큰 슬픔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부모들의 개입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가 깨어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부모가 또 가족이 권하는 삶을 대신 살면서 아이들은 큰 슬픔을 맞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엄마 파워가 그러니까 드래곤 파워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드래곤 파워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의식은 오히려 잠들어 있다. FA의 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레이트 조이와 그레이트 살로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원이 기뻐하는 일, 자아를 찾는 거고요. 근원의 자녀가 내가 그래야 되고 나의 자녀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각 있는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훌륭한 선택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해야 되고 생명력 살아있음, 워킹입니다. 워킹. 살아있는 이런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 라이프 포스를 전달하는 상태.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입력된 대로 시키는 대로 자아를 잃어버리고 잠재의식적으로 살아간다든가 이제 아이디어가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 선택을 하지 않는다 주어진 것만 행한다 비유기적인 인위적인 표현을 한다 이거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을 하는 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명력은 차단이 된다. 그래서 빛의 길, 어둠의 길, 창조와 승리의 길, 파괴와 절망의 길, 진화의 경로, 탈진화의 경로,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기억, 선물에 대한 기억 상실, 경험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우주 먼지로 돌아가는 거, 12차원 주파수의 부재, 또 그리고 12차원 주파수의 연결. 여기는 치유와 영생, 정말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치유와 영생의 길이고, 여기는 죽음과 필멸의 길이다. 그래서 근원은 근원이면서 신이면서 언제나 거기에 일원성으로 있는 우리의 일부는 우리의 모두와 관계가 있다. 우리의 모두와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추락한 천사들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에, 갖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 실제 우리가 이원성의 어느 한 측면에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보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추락한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의 아웃픽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기도 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원은 작은 것들 모두를 느낄 수 있다.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을 신은 느낀다. 신인 우리의 일부도 내리는 예, 모든 작은 빗방울을 느낀다. 아주 작은 개미들이 거대한 빵 조각을 개미다리로 수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로질러 운반한다. 신은 개미들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고 작은 개미가 그 빵을 운반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식을 경험한다. 신은 그 빵 안에 각 분자가 운반되고 있는 빵 속에 각 분자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여기서 모두 분자와 같다.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미들의 움직임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개미가 빵을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인식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빵 안에 그 분자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인식하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끝없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인식 작용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인식 대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경험들까지도 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의 일부 안에 있는 생생하고 감각적인 인상이다. 거기에는 기쁨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기쁨의 경로와 슬픔의 경로가 있다. 슬픔의 경로는 당신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슬픔의 경로에는 당신에게 주어진 창조적 표현의 선물을 기억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힘들, 이 능력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용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주 먼지로 되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사용한다. 우주 먼지는 신성하다. 다만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예, 그리고 따라서 당신은 선물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잃고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기쁨도 잃는다. 그리고 또 이것 좀 봐. 난 지금 매우 확장되었어. 가진 것을 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와우죠, 와우. 후아가 아니라 이거 와우로 써야 돼. 와우죠, 와우. 후아라고 했지만 정말 와우입니다. 와우, 와우. 이것 좀 봐. 지금 내가 확장됐어. 내 안에 포스가 깨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기쁨도 잃는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균형과 조화를 포스가 깨어났을 때 삼위일체 힘이 확 펼쳐지는 그런 기쁨도 우리는 잃게 되고 이것이 이제 탈진화의 경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근원에게서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도 뺏는다. 그러니까 신근원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픔을 선택을 했을 때 근원이 이렇게 느끼는 기쁨을 우리는 뺏고 있는 거다. 그래서 슬픔의 경로는 근본 생명력 전류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갖은 에, 특권을 오용하는 존재들의 탈진화의 경로이다. 파워의 남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당장 이걸 원해. 다른 어느 곳에 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작고 대개 이제 보통 에고의 기반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다 하고 그것이 뭐 어떤 쓰레기가 나오든 무슨 문제를 일으키든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면 돼, 돈이 되면 돼. 태양광 패널을 5년밖에 못 쓰고 폐기 처분이 돼도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종류의 양극성 극단은 그들의 코드 강령입니다. 강령이 서로 얽혀서 12차원 주파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그것은 의식의 왜곡이며 애초에 질병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왜 이제 정말로 양극성 극단이 질병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주파수가 얽혀 있는 겁니다. 이 코드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것들에 대한 그 원칙, 지침, 올바른 방향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 가지고요. 이거는 결국 12차원 주파수를 홀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래서 결국은 의식의 왜곡이, 의식의 추락이 질병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존재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토스 빙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코드가 뒤죽박죽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양심의 명령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외면하고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에너지를 뺏어서 자기가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왜곡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된 얘기,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슬픔의 경로를 선택했을 때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이제 케미칼 또 내지는 바이올로지, 아나토미, 해부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이건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단일한 화합물 그 안에 분자, 원자, 쿼크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너머에 지금 입자 너머의 플라즈마 상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멘털 세계까지. 그리고 우리의 육체 시스템도 우리가 인체를 경험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시스템, 계통들이 있습니다. 신경계, 내분비계, 뭐 소화기계, 골격계, 심혈관계 이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기관이 있죠. 신체 장기가 있고 그 기관 안에 조직이 있고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핵과 이런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게 시스템이고 체계입니다. 계속 이런 체계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더, 질서, 명령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스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어떤 규모에 대한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대한 사고들, 규모와 어떤 시스템 체계에 대한 사고를 안 하게 되면 의식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그 행성 위에 태양계, 그 다음에 성단, 은하계, 유니버스, 코스모스. 코스모버스, 우리는 이제 외부 창조계라고 하는 이제 판클레아 시스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이지만 또 아주 중요한 기억하시는 해야 하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한 겁니다. 탈진화의 경로, 슬픔의 경로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 전류를 남용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창조하려고 준 에너지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남을 해치고 에고의 작은 이슈에 집중하고 양심의 명령을 외면하고 그다음에 12차원 주파수 유입을 감지하지 못하죠. 이게 근원화 끊어졌기 때문에 더 큰 주파수가 나한테 끝없이 나의 생명을 부활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추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식이 중요하지 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의식의 왜곡과 추락이 질병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탈 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스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라는 게 우리가 오감 정보로는 냄새가 맡아지고 맛이 느껴지죠. 여기서 제일 강력한 게 기체 상태로 보면 냄새입니다. 후각.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큰 거를 봤는데 바로 코에서 냄새가 난다. 아, 코에서 냄새를 맡잖아요. 그게 기체 그 냄새의 파워가 그렇게 큰 겁니다. 파워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실제 그 덩어리가 올라와가지고 내 코에서 냄새 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냄새의 파워라는 건 기체 상태의 파워, 에너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안에서 뭐 어떤 상처가 골맞다라고 하면 그 고름이라고 하는 아주 보기 싫은 상태, 끔찍한 상태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지만 실제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에너지의 작용, 이 포스의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포스가 작동하지 않다면 걔는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에 있는 파워가 작동을 해서 걔를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면서 이제 고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드러나는 현상의 끔찍함을 보는 게 아니라 와, 이것에 어떤 힘들이 쟤를 밀어 올릴까? 얘서 상태를 변화를 시킬까? 외형을 변형을 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를 계속 경험할수록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적인 사고, 에너지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건 에너지의 작용이 펼쳐지고 있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자기 에너지지만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자신이 행한 모든 행적 이런 품행들이 실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생이 전부인 줄 알면서 이번 생에 즐겨 공부를 하지 마. 일은 뭐 8시간 만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내 4일 근무제를 두고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야 우리가 산업사회도 발전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사회가 계속 일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70%가 이제 빈민층으로 전락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빈민층이 될 산업 기반들이 다 추락하면서 어려운 삶이 예고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려움을 즐겁게 경험할 거다. 그래서 내면에 양심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의식에 관심이 없고 자신과 타자의 의식에 관심이 없고 추락한 정신으로 병이 나가는 것을 이런 병이 나는 것, 이 추락한 정신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누구도 어느도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얘기할까요? 예. 감정으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추락한 정신으로 병이 났다고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리학의 한계입니다. 감정으로 누구한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계속 가해자 피해자 게임 안에서 자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병이 났다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정신계 약물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절대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결국 병은 정신이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성은 이러한 근본 생명력 전류들이 어떠한지로 귀결된다. 그것들은 우리 각자에 해당하는 의식적인 알아차림의 레벨이다. 근본 생명력 전류에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했네요. 근본 생명력 전류에 이 전체 에너지 매트릭스, 이제 소리 매트릭스에서 이제 빛이 나오고요. 이 키라시의 전류입니다. 빛 전류입니다. 여기는 키라시, 여기는 빛 전류라고 하고요. 여기 쿤달레이 소리 전류라고 하는데 소리에서 이렇게 빛이 나왔고 빛 전류이고 마라타 전류가 12차원 이하에 펼쳐지면서 우리가 카타라 형판을 주도하게 되는데 지금 지구에 들어왔던 전류는 이 쿤달리니 전류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 자료가 오픈하면서 마라 쉴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마라타 전류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이거 갖고 기존의 왜곡들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창조의 전류까지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그럼 뭐냐면 양극성의 이런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양극성의 세계는 이 쿤달리니 아래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2차원 이하의 세계에서. 12차원, 그러니까 11.5차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12차원 이하의 세계에서 양극성이 펼쳐지는 거고, 나의 알아차림은 계속 이 수준에서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알아차림이 갈수록 깊어지는 게 엄청난 기쁨이고, 보물이고, 선물이고, 재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식적인 알아차림의 레벨이 있고 우리가 적어도 원래부터 이런 모든 주파수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근원으로의 완전한 확장이 일어날 때까지 주파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건 12차원이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여기에 지탱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FA들은 지금 감사해라. 우리가 쿤달리니 전류를 너한테 줬기 때문에 니네들이 100년이라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도요, 자신들한테, 그 신물을 바쳐라, 이거죠. 11조를 바치고 바쳐라. 너네들이 이 전류 없었으면 살 수 있었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라타 영원한 생명의 전류들이 들어온다면, 실제, 에, 우리의 생명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성화가 그만큼 중요했던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명력 전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전류 또 이런 뭐 포스 이것이 결국 신근원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추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러한 레벨 중 하나에서 주파수 연결을 끊는다. 근본 전류가 끊어지면 알아차림이 사라지고요. 추락의 과정이 지속되고 되면서 생명력은 단축되고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늘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고 삶을 경험하게 허락하는 주파수 근본 생명력 전류에 대한 감사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전류를 가져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FA에 감사하면 이제 9차원의 쿤달리니 전류 가져와서 병이 한번 나도요 FA하고 연결되면 회복도 됩니다. 그들한테 이제 쓰임 당하고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토스타를 찾기 시작을 하면 FA에 절을 할 필요는 없죠. 내면의 신에 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전자기적 연결을 끊는 것은 정말 쉽다. 자석에 대해서 이 마그넷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양전하를 한데 모으면 서로 밀어내면서 연결을 끊는다. 그것은 에너지 전광이 이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명확한 순환 회로가 열리도록 양극과 음극을 한데 모아야만 한다. 그것이 이제 이게 만해하고 이래입니다. 파르티쿰 파르티케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차단해서 그들의 신성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은 여기에 인위적인 단계의 양극화를 창조했다. 인위적인 단계의 양극화는 음양 전기를 서로 밀어내는 양양 또는 음음으로만 작동하는 주파수들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게 쉽다는 거죠, 이게. 그들은 내려오는 주파수 기둥을 부러뜨렸다. 이게 뭐냐, 이게 12차원 마라타 기둥입니다. 12차원 마라타 기둥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부러뜨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기둥은 하지만 언제나 거기에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유한해진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필멸자가 된다. 그러니까 마라타 생명을 얻지 못한 우리는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다시 이제, 지구과학 좀 하겠습니다. 지구가. 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이제 요청 요걸 봤는데요. 지금 오로라 플랫폼하고 관련돼가지고 표면, 그 다음에 오로라 2, 오로라 3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기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곳이 여기 대륙권이거든요. 대륙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성층권,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날씨 현상이 없는데,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공위성 띄우는데 공기도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벤알렌드 넘어가는 벤알렌드가 내부 벤알렌드 갭, 또 외부 벤알렌드 세 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 중력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넘버 47이 이제 우주 항공군을 구성한다고 하는 게 이제 우주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다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륙권에서 날씨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온도가 여기 상층권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이너스 북극 진동이 일어나 가지고요. 북극 진동이 북극 소용돌이입니다. 일어나면은 얘가 이 소용돌이가 분할을 해가지고 한반도로 이렇게 주머니처럼 냉기가 내려오게 된답니다. 이 소용돌이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알을 낳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륙권에서 우리 공기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류의 흐름하고 이제 공기의 흐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류의 흐름들도 지금 라니냐죠. 바다의 흐름들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바다의 흐름이 이렇게 돌고 공기 흐름은 이렇게 돌고 이런 게 과정들에 인해서 뭐냐면 양극성 전류가 하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에너지들인데 이래서 지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주 추운 날씨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걸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전기, 자기, 전기, 자기 아니면 자기, 전기, 자기, 전기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이것이 이 층들도 결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메랄 층도 우리 뚜라바디에도 5개의 층들이 있는데 정기적 상태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됐다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이 건들이 이제 결합이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씨까지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삼지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발 청력장 양량을 만드는 반발 청력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르티쿰 만에는 전기력이고요. 그 다음에 일에 우리 파르티쿰은 자기력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역전을 시켜버리거나 에너지를 변조를 시켜버리면 전기 자기자기 돼버리면은 청력에 의해서 둘이 결합하고 융합해서 많은 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체의 경험을 강하게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감정체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감정 경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남성들은 오히려 에너지가 적죠. 이 자기 에너지고 여성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남성들은 감정체의 경험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체의 경험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반반의 측면이 있겠죠? 강력하게 이 전기적 4차원 의식이 깨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폭발하면서 에너지 소모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이 늦게 깨어나는 이유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체의 경험들을 적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자신의 의식이 깨어날 때 굉장히 이제 여성적인 엄마 같은 마음으로 깨어나거든요. 모든 걸 보살피는 그런 마음들, 품안는 그런 큰 마음들이 깨어나는데 대감마님 에너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남성 안에서. 이렇다 보니까 남성적인 에너지에 대한 성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아체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요거는 저의 이론이지만 이 사이언스에 기반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슈타이너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여러분 남성인분 여성분들 이렇게 계신데 나의 지금 육체 상태가 여성일 때 감정체 또 정신체 정신이 여성의 정신체가 더 추락을 하니까 뭐 남성들도 명품 좋아하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여성들도 이제 물질적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높겠죠. 하지만 의식이 깨어날 땐 또 더 멋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자기로 이해하는 게. 그래서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은 기쁨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사용하는 말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이 당신을 기쁨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으로 이끌고 있는가? 기쁨은 무엇처럼 느껴지는가? 당신은 기쁨과 순간적인 행복에 모멘터리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놨네요. 순간적인 행복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 욕망이 실현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간적이냐, 영원한 거냐,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냐, 순간적인 행복이냐, 이렇게. 그래서 IM의 길에서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게 나다. 나는 기쁨이다. 그래서 이제 조이와 이제 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극성이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기쁨과 고통은 모두 완전히 인정할 수 있고 완전히 이 에크놀로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극성 모두가 당신을 관통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양극성 모두가 당신을 관통할 수 있을 때 당신이 그것들 중에 하나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밀어서 떼어내지 않을 때 이렇게 어사인 밸류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ut away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지 않고 양극성 모두가 변형이 된다. 입자, 반입자가 합쳐지고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게 반문질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당신은 점점 더 양극성을 변형시키고 근원 안으로 다시 확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 우주에 살기 때문에 반입자 우주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지구가 이 반입자 평행지구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외부 창조계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창조계 플라즈마에서 다시 시간 형판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 라이트 바디가 회복할 수 있게끔 퀀텀을 복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너무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양극성을 변형시키게 되고 근원 안으로 다시 확장한다. 예, 그래서 변형 과정은 차원별 물질의 연금술이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이게 전기자기 이렇게 자리체가 하나의 머카바를 형성하는 겁니다. 작은 그렇게 머카바가 자기 머카바, 전기 머카바가 두 개의 차원에서 결합을 하고 전체 또 밀도에서 결합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언스로 이해하면 더더욱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성을 통과할 때 모두를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FA도 허용해야 되는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추락을 해도 우리 한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4차원 지구에서의 물질 인생은 두 경험 모두 빛과 어둠을 다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극성 모두가 나의 삶을 관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섀도우를 허용하는 과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쁨, 고통, 또 온탕연탕 인생 경험하다 보면 역지사지도 잘 되죠. 조용한 삶보다 버라이어티한 삶은 또 크게 깨어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자세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엘리트 그룹들은 세계 여행을 관광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배우는 목적으로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더욱더 굳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성이 하나에 같이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레프트, 라이트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게 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습니다. 동등한, 아, 동등하게 너무 부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를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끝장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호불호를 가르고 좋은 것만을 탐하고 부추기며 남을 판단하는 시험에 걸린다. 나를 비추어 너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호관계, 상호 의존성과 중요성의 가치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나한테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나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한테 이 아픔이 없다면 행복할 텐데, 이게 다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병이나 고통, 불행이나 어려운 상황 조건들이 나한테 영적으로 축복인 거는요. 이 뒤집혀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차원에선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큰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질병과 영생,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영과 유, 이것이 이제 통합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 이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통합돼서 봤을 때 완전한 양극성 통합의 선물을 받는 기회를 제대로 빨리 선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기쁨 공부하면서 패러다임들, 감정이 아니다, 의식이다부터 해서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완성에 대한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12태도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와, 긴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스텝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이루는 단계, 그 다음에 개인의 기쁨, 뭐 타자의 기쁨에서 단계 이렇게 나눠 있는데 12태도 마치고 이제 다음 편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제 12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는 로드파, 우리 액체 영역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섀도우 역학하고 더불어서 큰 공부를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과 감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깨달음이 뭔지, 신근원과의 우리가 통합, 영합, 융합, 그리고 집으로의 귀향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얻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기쁨의 단계, 기쁨을 향한 단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